안녕하세요. 코인크래프트입니다. 우리는 지금 부의 가치를 저장하고 전송하는 방식이 한 세기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엄청난 변화의 한가운데 서 있습니다. 1990년대에는 인터넷이, 2000년대에는 스마트폰이 처음 등장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왜 필요하냐며 의심을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을까요? 지금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도 같은 순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 변화 속에 태어난 우리는 그 누구보다도 큰 행운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 변화를 기회로 만들 준비가 되셨나요?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를 잡고 경제적 자유를 이루지만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흘려보냅니다. 기회는 모든 사람들에게 열려있지만 그것을 잡는 사람만이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 기회를 잡는 사람이 될지 놓친 사람이 될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이 기회가 왜 중요한지, 놓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 기회를 잡을지 흘려보낼지는 오직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이제 선택할 시간입니다. 처음부터 조금 우울한 이야기로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 성장 동력이 점점 사라지고 정치적,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또한 소득의 양극화, 저출산, 고령화의 늪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더 우리를 우울하게 하는 것은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책임질 성장 동력이 없어지고 있다는 것을 우울하게 하고 있죠. 이제 더 이상 성장이 당연한 것이 아닌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는 각자 도생의 세계로 접어들고 있는데요. 미국의 트럼프 또한 최근 들어서 반도체법을 폐기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특히 우리나라는 많은 기업들이 미국으로의 이전을 검토하고 있죠. 앞으로 우리는 무엇을 먹고 살아야 될까요? 이러한 상황들은 정치적이나 외교적으로 풀 수도 있는 문제지만 이러한 현상은 전 세계적인 현상으로서 사실 이러한 현상을 막을 수는 없는 것이 현실이죠. 무엇보다 전체 소득에서 상위 1%와 상위 10%가 가져가는 몫이 얼마나 되는지를 나타내는 소득 분배표인데요. 소득의 상위 1%와 소득 상위 10%가 가져가는 전체 소득에 있어서 약 60%가 가까이 되고 있는데요. 아마 이게 2012년도까지이기 때문에 현재 지금은 아마 더 벌어졌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89%, 우리나라 인구의 전체 89%가 받는 소득의 양은 전체 소득의 약 30%도 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결국 이 그래프는 평균 임금의 증가 속도보다 금융자산의 증가 속도가 훨씬 더 빠르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현상은 글로벌적인 수치보다는 우리나라의 차이가 훨씬 더 크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러한 경제 시스템은 결코 오래갈 수가 없습니다. 이러한 것의 결과는 현재 우리나라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고 결국 사회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것을 예를 들 수가 있죠. 더구나 전 세계적으로도 인플레이션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노동소득의 가치는 점점 떨어져서 최저치를 보이고 있죠. 저 또한 노동소득의 가치가 반드시 인정받아야 되는 사회가 와야 하는 거 맞고 노동소득의 가치를 존중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노동소득의 가치를 계속 잃어가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낮아지고 어쩔 수 없는 현상이 되어가고 있죠. 이것도 마찬가지죠. 점점 가치 있는 자산의 가치는 올라가고 있고 노동소득만으로는 결국 이것을 살 수 없는 세상에 이미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이제부터 관련된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과거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마차를 고수했던 사람들은 결국 도태되었습니다. 자동차가 없는 세상을 상상하실 수가 있을까요? 1890년대 자동차가 처음 등장했을 때 사람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신뢰할 수 없다. 너무 시끄럽고 냄새가 심해서 쓸모가 없다. 저것은 부자들만 타는 장난감이다. 이러한 아주 부정적인 말들이 세상을 뒤엎었죠. 하지만 결국 이러한 이야기를 한 사람들은 결국 도태되었을 겁니다. 인터넷이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가 있을까요? 인터넷이 등장했을 때 빌 게이츠가 한 방송에 나와서 사유자와 인터넷이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모습이고 옆에 대사가 나오죠. 메일도 보낼 수 있고 야구 중계를 들을 수 있다. 하지만 사회자는 혹시 당신 라디오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 하면서 관객들이 웃어대죠. 빌 게이츠는 완전히 다르다. 라디오와 달리 원할 때 들을 수가 있다. 하지만 사회자는 이미 녹음 테이프라는 것이 있다. 관객들이 엄청 웃죠. 빌 게이츠는 새로 나온 정보들을 엄청나게 빨리 알 수 있다. 진행자는 이미 종이 잡지를 몇 개나 구독하고 있고 이것들보다 더 많은 정보를 알 수 있냐라고 빌 게이츠를 비웃죠. 빌 게이츠는 같은 취향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 의견을 나눌 수도 있다. 하지만 진행자는 찐따들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채팅방을 말하는 거냐 비웃죠.
결국 이렇게 신문이나 라디오만 듣던 사람들은 결국에는 정보 경쟁에서 밀려서 가난한 삶을 살게 됐죠. 비교적 최근으로 돌아가 보면 2007년에 우리의 삶의 일부가 된 스마트폰이 등장을 하게 되죠. 물론 한편으로는 혁신이라고 외친 사람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스마트폰을 부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버튼도 없는 핸드폰이 성공할 리 없다. 터치 스크린은 불편하고 오타가 많다. 굳이 전화기로 인터넷을 하는 게 필요할까? 장난감일 뿐이다. 지금을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이러한 의견들이 세상의 반을 뒤엎어섰죠. 하지만 지금 이러한 말을 했던 기업들, 노키아, 소니, 블랙베리, 지금 어떻게 됐죠? 이런 회사들 결국에 몰락을 했죠. 이렇게 많은 혁신들이 처음에는 당연하다는 듯이 무시를 당했지만 결국 이것들은 세상을 바꿨습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는 새로운 변화 앞에 놓여져 있습니다. 2020년도에 암호화폐라는 것이 등장을 했습니다. 아직까지도 이런 이야기가 세상을 많이 뒤엎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런 내재 가치가 없다. 변동성이 너무 크고 투기성이 강해 안전할 자산이 될 수가 없다. CBDC가 도입되면은 기존의 암호화폐는 모두 사라질 것이다. 사기와 범죄에 악용될 위험이 크다. 결국 버블이 터질 것이다. 많은 정치인뿐만 아니라 금융인조차도 암호화폐를 인정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암호화폐는 단순한 투기 수단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4차 산업시대의 초입에 들어와 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기술들이 이미 우리의 삶을 뒤바꿔 놓고 있죠. 많은 분들이 이러한 것을 실감하고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것은 초입일 뿐입니다. 많은 기술들이 독립적으로 들어가고 있죠. 하지만 인터넷이라는 인프라가 이 많은 기술들을 유기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아직은 이러한 기술들이 하나가 되어서 돌아가고 있다라고 보기에는 많이 부족하죠. 그건 웬 것 같으세요? 바로 인터넷이 가지고 있던 이 신뢰와 투명성의 부재 때문이죠. 바로 기존의 인터넷에서는 이러한 기술들이 융합될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인터넷은 정보를 전달하는데 최적화가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신뢰와 투명성이 없기 때문에 가치를 전달할 수는 없죠. 마치 인터넷이 종이신문을 대체하고 라디오를 대체한 것처럼 결국 블록체인은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것입니다. 블록체인은 결국에 인터넷이 가지고 있던 유일한 단점, 신뢰와 투명성을 제공해줄 획기적인 수단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블록체인을 제2의 인터넷, 가치의 인터넷이라는 용어로 포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블록체인과 암호화폐는 다릅니다. 그럼 암호화폐는 왜 필요하냐? 블록체인만 있으면 되지. 그건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나 하는 소리죠. 왜냐하면 암호화폐는 블록체인이라는 인터넷 상에서 서로의 기술 상에서 가치의 전달을 할 수 있는 핵심 인프라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죠. 지금 있는 결제 수단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굳이 암호화폐가 필요한 이유를 모르겠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물론 할 수는 있습니다. 맞는 말이죠. 여러분들 전자상거래 초기 지불했을 때를 기억하시나요? 인터넷에서 물건을 보고 물건을 사면은 신용카드로 결제할 수 있습니까? 그때는 신용카드 결제가 없었어요. 무통장 입금으로만 진행을 했죠.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계좌번호를 받아서 이 계좌번호를 가지고 은행을 갑니다. 은행을 가서 돈을 입금을 해요. 그리고 집에 와서 다시 전자상거래 사이트에 전화를 합니다. 그래서 입금을 확인한 후에 그때 돼서야 물건을 보내주죠. 다 가능합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계좌거래, 신용카드 가능하죠. 하지만 이러한 기존 금융거래 시스템이 이러한 기술들을 뒷받침해줄 수가 있을까요? 정보의 양이나 거래 물건의 가치화를 모두 수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개인정보 같은 새롭게 등장하는 상품의 가치를 신용카드나 계좌거래로 결제할 수가 있을까요? 결국 새 술은 새 부대에 담아야죠. 지금은 인터넷이 등장했던 1990년도, 스마트폰이 등장했던 2008년도와 같은 순간이나 다름없습니다. 2025년은 암호화폐 산업이 단순한 투기 투자 수단에서 벗어나서 실질적으로 대중들에게 다가오는 첫 해가 될 것입니다. 그 포문을 암호화폐 ETF가 열었죠. 이미 미국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미국뿐만 아니라 비트코인 ETF가 출시가 됐다. 뿐만 아니라 솔라나나 다른 레이어 1 블록체인들도 제도권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전통 금융기관들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 시장에 자금을 투입하기 시작했죠. 이러한 전통 금융기관들은 결코 돈이 되지 않으면 투자를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바보가 아니죠. 결국 기존에 있었던 금융 시스템과 암호화폐 시장의 연결고리가 강화될 예정이고요. 전통적인 주식시장 투자자들도 비트코인에 이제 쉽게 접근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결국 기관 투자자, 블랙록이나 피델리티 같은 이러한 기관 투자자들은 대량 매수를 시작하며 시장 유동성이 급증하기 시작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제도권이 본격적으로 암호화폐를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은 더 이상 개인들은 초기의 진입 기회는 점점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2014년도 말에 러시아 카잔에서 16회 브릭스 정상회의가 열렸죠. 여기서 이 정상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했냐, 암호화폐와 탈달러화에 대한 역회의를 진행했죠. 특히 여기서 러시아, 중국, 이란 대통령은 새로운 디지털 플랫폼의 필요성을 강조했는데요. 이것을 브릭스페이라는 새로운 교역 화폐를 만들겠다 선언을 했죠. 여기에 달러는 없고 각국의 법정 화폐를 포함시키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비트코인과 같은 암호화폐로 대체를 하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이미 이 4개의 국가는 찬성을 했고 나머지 국가들도 결국 찬성하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러시아는 이미 가상화폐 채굴을 합법화했죠. 국제 결제도 허용을 했고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결국 중국의 비트코인 금지령을 푸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미 지금도 참여하고 있겠지만 공식적으로 전략자산, 암호화폐를 전략자산으로 비축하는 것을 미국과 경쟁하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이미 탈중앙화 금융, 즉 디파이 생태계는 투자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TVL이라고 하는 이 총 예치 자산은 이미 980억 달러에 이르고요. 한화로는 142조 원으로 집계가 되고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양이고요. 아마 올해를 넘어가면은 이것의 몇 배는 넘어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즉 디파이의 총 예치금이 늘어나고 있다는 얘기는 단순히 암호화폐를 사고팔고 하는 투자가 아니라 실생활에서 암호화폐를 적용해가지고 사용하고 있는 사례가 이만큼 늘어나고 있다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제 수단으로서의 적용도 될 것인데요. 그 트위터 X는 엑스머니라고 하는 SNS 기반의 새로운 결제 시스템을 선보이게 됩니다. 결국 암호화폐도 단계적으로 적용이 될 예정이고요. 일론 머스크는 미국의 대표적인 친암호화폐 인사로 알려져 있죠. 그리고 암호화폐의 웹3 지갑으로 알려져 있는 메타마스크 또한 마스터카드와 암호화폐 결제업체 반스와 협업하여 암호화폐 전용 크레딧 카드를 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AI와 블록체인의 융합이 가속화되고 있는데요. 인공지능과 암호화폐가 합쳐지면 결국 완전한 새로운 세상이 열릴 것입니다. 인공지능이 밈코인을 만들고 인공지능이 암호화폐 트레이딩을 대신해주고 결국 인공지능이 사이버 세계에서는 인간을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미 미국의 많은 기업들과 개인들은 암호화폐 시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전기차 회사 테슬라는 회사 차원에서 비트코인을 지속적으로 매입하고 있고요. 자사 전기차를 암호화폐로 결제할 수 있는 인프라를 만들고 허용을 했습니다. 또 이 비트코인으로 유명한 마이클 세일러, 전 세계적인 비트코인 전도사죠. 이 마이클 세일러의 마이크로 스트레이지 역시 이 회사의 재무제표상의 모든 자산을 비트코인으로 전환을 해서 매년 60% 이상의 순이익을 보고 있죠. 회사가 물건을 안 팔고 비트코인 증가분으로 인해서 이익을 본다는 게 다소 이상해 보일 수는 있지만 이렇게 세상은 변화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고 받아들여야 할 뿐이죠. 미국 최대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도 암호화폐 ETF 투자를 계속 늘려나가고 있죠. 이 사람들 역시 바보가 아니에요. 돈이 되지 않는 곳은 쳐다도 보지 않습니다. 결국 이 암호화폐 산업이 앞으로 이들의 먹거리 산업이 될 거라는 확신이 있기에 이들이 뛰어들고 있는 거죠. 그리고 미국에서는 이미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움직임이 시작이 됐죠. 트럼프의 조금 사기 성향이 좀 돋보이는 장면이긴 하지만 한 나라의 대통령, 그것도 미국의 대통령의 입에서 이렇게 세부적인 암호화폐의 이름이 거론되고 있다는 것은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를 알려주는 단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금융혁명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금이 돈이었었고 그 이후에는 종이 화폐가 등장을 했었죠. 결국 그 다음은 사이버 캐시, 즉 암호화폐가 될 예정입니다. 처음에는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신용카드도 반대를 했었어요. 하지만 지금 신용카드가 없는 세상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암호화폐도 똑같은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모르면 뒤늦게 깨달을 때는 기회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10년 뒤에는
이러한 뉴스가 나올 거예요. 암호화폐를 사기라고 욕하고 기존 금융 시스템에 머물러 있던 사람들은 결국 경제적 기회를 잃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의 은행은 완전히 사라지게 될 것이고 블록체인과 암호화폐가 금융 시스템을 완전히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기업들도 암호화폐로 급여를 지급하고 대출이나 투자는 디파이를 통해서 자동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은 결국 소외되어 갈 것입니다. 이젠 여러분 금융 문맹에서 벗어나야 할 때입니다. 여러분 이 변화를 준비하고 계십니까? 10년 후 당신은 그때 공부할 걸이라고 후회하실 수도 있습니다. 비전공자가 아니십니까? 그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비개발자가 이 분야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하고 있고요. 비전공자가 아니라고 해도 암호화폐를 공부할 수 있는 이유는 아주 다양합니다. 여러분이 주식 투자를 하기 위해서 기업의 재무제표를 100% 다 이해하고 투자를 하시나요? 그럴 필요가 없죠. 암호화폐도 마찬가지예요. IT 관련 개념은 기초만 익혀도 충분합니다. 이것은 제가 해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해 드리고 저와 함께 공부하시면 됩니다. 암호화폐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새로운 경제 모델입니다. 즉 기술, 경제, 금융, 사회 변화가 모두 결합된 종합 산업 선물 세트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데요. 마지막으로 제 얘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대학에서 그리고 대학원에서 컴퓨터 공학으로만 10년을 공부를 했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국내 굴지의 대기업에서 소프트웨어 개발만 10년을 넘게 했습니다. 그리고 남들보다는 비교적 빠른 현재 제2의 인생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사실 자랑을 하기 위한 건 아니에요. 이게 자랑거리도 안 되겠지만 저는 제 인생을 여기에 걸었다는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이러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와 함께 미래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함께하면 시너지도 나고 외롭지 않고 재밌게 공부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 블록체인 암호화폐 생태계에서 함께 새로운 기회를 찾아보고자 하고요. 그래서 오늘 이런 영상은 이 채널을 만들 때 이미 시작을 했었어야 됐는데 사실 채널의 정체성도 잡히지 않았었고 채널을 점점 성장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정체성이 좀 잡히는 것 같아서 오늘이 돼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함께 공부하실 분들이 있으시다면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구독해주시면 계속 새로운 정보나 암호화폐에 도움이 되는 그리고 암호화폐를 통해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는 많은 정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만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